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11월 18일 오후 4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내용은 왜 대체 비트 불장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90달러 밑으로 약간 오늘 오전에 이제 89K 자리까지 좀 보여주면서 좀 극한의 공포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끝날 것인지, 그럼 뭐 비트코인 망해가지고 싹 다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뭔가 기대감은 꺼지지 않았고,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 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11월달 셧다운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11월 20일날 이렇게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2월 20일날 경제지표가 발표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그 자료에 대한 수집이 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료 수집이 되면은 예를 들어 실업률 지표도 발표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할 것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를 할 것인데, 지금 이제 여러가지 지표 발표들을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제 자료들을, 근거들이 좀 많이 안 모였다고 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20일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지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거는 한 19일이나 20일날 아침에 돼야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근거를 바탕으로 FOMC가 이제 12월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고점의 100K에서부터 지금 80K, 89K 자리까지 하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악재였었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위에서부터 크게 급락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이제 근거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나온 건데, 이제는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월 금리 인하 또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12월 금리 인하 얘기만 나와도 바닥에서 약간의 이제 쇼커버링도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지표를 좀 두 가지 지표를 좀 참고를 해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자산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자산. 그리고 이제 이 M2 통화량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건데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개의 개념이 좀 다른데, 여기서 보이는 에셋, 이게 좀 더 이제 그 포괄적인 개념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그래프가 올라가야지만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산들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 양적 긴축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를 연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시장의 즉 연준의 돈 풀기와 돈 조이기에 그 직접적인 이제 연관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M2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산의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현금화가 돼서 바로 이거를 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것들, 제가 나스닥과 이제 비교를 해왔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랑도 비교를 했고, 이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근거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이 뒤에 얘기가 좀 듣기가 좀 수월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준이 돈을 풀면 지표가 올라갑니다. 뭐 국채를 매입하던, 아니면 뭐 금리를 인하하던,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하던, 뭐 어떠한 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산이 이 시장에 돈이 풀리면 올라가요. 그러면 이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에 있는 자산도 이제 투자처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안전한 투자처, 골드 같은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에 있는 투자처라고 해서 이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이 있을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려서 시장의 자금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런 전체 그런 이제 유동성이 필요한 투자처들의 시장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조건 급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이 이제 유동성 통화량 그래프도 우상향을 해야지만 무조건 시장이
그런 자산시장, 투자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뭔가 유동성 공급해주는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M2 통화량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양적 긴축, 여기서부터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양적 긴축을 한다 그래서 시장이 꼭 고점에서 꺾인 거예요. 이때 심지어 러우 전쟁이랑도 겹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을 하는 전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0월달 2024년 정도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는 여기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동성 장세로 이 코로나 때 폭등이 나온 건데, 지금 시장은 조금 달라요. 자산이 꺾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2023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상승 1, 2, 3파동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보시면 유동성이 꺾인 상태에서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안 맞죠? 이 앞전에 코로나 때는, 이 코로나 때 올라간 시점이 요때거든요. 이 앞전에 코로나 때는 말도 안 되는 유동성, 진짜 제로금리에다가 양적 완화에다가 진짜 별의별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폭등으로 이게 코인 시장을 진짜 돈으로 들어 올린 거라면, 지금은 돈으로 들어 올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만 뭐 M2 통화량 역대급 유동성이다 라고 말만 하는 거지, 뉴스에서만 그렇게 떠드는 거지, 정말 돈으로 들어올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M2 통화량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대기자금들 있죠. 그거는 지금 아직도 대기자금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에 있는 비트코인에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대기자금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대기자금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지? 라고 본다면 가장 추측할 수 있는 근거고, 그리고 무조건 이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 ETF예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현재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관표인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ETF라고 해서 기관들이 지금 매입과 이제 유출과 유입을 나타낸 표인데, 요즘은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11월 달 들어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죄다 유출인 상태고, 이더리움도 유출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연일 하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자산으로, 그러니까 개미들의 돈으로 올린 게 아니라 순수 기관 파워로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라고 표현을 하죠. 기관 파워들,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들로만 올렸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스마트머니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 피지컬로 올린 거예요. 이게 돈으로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체급으로 올린 게 아니라 약간 진짜 순수 그냥 뭔가 막 악으로 깡으로 해서 기관들이 자 억지로 막 돈 써서 기관들 자금으로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진짜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M2 통화량처럼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돈으로 찍어서 눌러 올린 게 아니라 단순한 기관들의 ETF 자금들로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지금 비트코인 상태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뭔가 이제 나스닥도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좀 사태가 비트보다 좀 더 심각해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얘는 그 AI 버블까지 끼면서 지금 뭐 AI 버블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세가 턴하지 않는다면 나스닥은 22,000까지도 크게 하락할 수가 있는 차트인 거죠. 근데 이제 비트가 조금 더 빨리, 좀 더 많이 하락한 것 뿐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에서부터 30% 진짜 숨도 안 쉬고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그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상위 6개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애플 이런 거 말고는 이제 러셀 200이라 그래서 나스닥 중소형 주식들은 죄다 박살난 그런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뭐 LG,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대기업 아니고서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은 죄다 박살난 상태예요. 근데 그거는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위에가 토탈3 차트인데요.
토탈3 같은 경우도 이게 직전 고점까지는 갔지만 여기서 직전 고점에서 돌파도 못하고 죄다 밀린 상태예요. 그런데 예전 2021년도랑 지금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토탈, 여기 보면 토탈 트래커라고 돼 있잖아요. 알트코인의 수가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데, 쉽게 말하면 2021년보다 현재 알트코인의 수가 최소 3배에서 5배가량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보다 알트코인의 수가 최소 3배에서 5배가량 증가했으면, 그럼 토탈3가 진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알트 불장이 오려면 이때 2021년도에 상승했던 폭만큼 그 이상, 진짜 최소 3배 이상은 토탈3가 올라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냐? 진짜 이때 원했던 알트 불장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토탈3 차트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만큼, 진짜 예전만큼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지금 5배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 시총은. 그러면 이제 토탈3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100만원 하던 코인이 지금은 20만원 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5배 밑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일단 알트 불장이 예전만큼 못 오는 이유는 일단은 코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상승했던 요런 이제 구간들이 순수 그냥 기관들의 ETF 자금으로만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불장이 조금 늦춰졌던 그런 모습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도 분명 있어요. 지금 솔라나 ETF를 보시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솔라나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순유입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게 솔라나가 이런 순유입이 나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트가 엄청 하락하고 이더리움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솔라나가 3.5%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은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코인들이 하락하는 거, 특히 이더리움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하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솔라나가 조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솔라나 필두로 한 이런 아발란체,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서 조금 이제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가 지금 비트가 80K 앞자리가 8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이만큼 기관들의 좀 곽강을 받고 이렇게 이제 기관 유입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솔라나를 필두로 이런 알트코인 장세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약간의 헤드앤숄더의 모양으로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흐름이 주봉상에서 이렇게 22평을 저항을 받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2평과 62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지금 자리가 큰 폭으로 도미넌스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패러럴 채널을 그려보면 고점의 추세선 쭉 있고 추세선을 딱 그려봤을 때 지금 시점이 이런 추세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한번 밑으로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54%까지 도미넌스는 크게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도미넌스가 폭락하면 뭐하냐? 아까처럼 너가 말한 것처럼 이 알트코인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알트 불장이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이 상승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무조건 추세가 전환이 돼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올라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금리 인하.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해야 돼요. 근데 양적 긴축 종료한다는 얘기는 오케이 했고, 세 번째 그 다음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완화의 한 단계가 금리 인하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셧다운을 해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셧다운까지 일단 해제했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한 단계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추세가 전환할 수 있고, 그리고 긴축은 종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이 유동성이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적,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까지 같이 본다면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자리에서 저항받고 밑으로 밀릴 수가 있고, 여기서 플러스 비트코인 흐름도 봐야겠죠.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이미 고점에서 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월봉의 22평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한 22평선 있잖아요. 여기 러우 전쟁 때도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고 나서 22평선 터치할 때는 2달가량은 올랐어요. 여기서 22평 지지받고 나서 이게 진짜 폭락해가지고 50K를 가고 40K를 가더라도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양봉 2개든 1개든 나와주고 폭락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양봉 1개 또는 2개라도 보여주면서 도미넌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락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시즌 종료하기 전에 알트 불장을 한번 주고 시즌이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2022년 3월달에 보세요. 2022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처럼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알트 불장이 없었고, 지금은 같은 22평을 지지하지만 도미넌스가 급락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도미넌스의 급락과 비트코인의 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알트 사이클이 한번 크게 왔다가 이제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거의 다 왔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뭐 코인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2024년 뭐 12월 달 이제 요 고점 자리에 몰려가지고 조금 더 뭐 마이너스가 클 수도 있고 하지만, 솔라나를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5년 7월 달, 8월 달 여기 자리 있잖아요. 32만원 자리까지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도지코인이라고 예를 든다면 도지코인 470원짜리까지 지금부터 약 2배가량 상승할 수 있는 이 상승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 대입해가지고 한번 차트 한번 봐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요. 지금 숏 치시다가 괜히 목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은 숏보다는 롱, 진짜 좋은 롱 타점 잡아서 100K까지 끌고 가는 진짜 한 10K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롱 자리 분명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롱을 좀 잡아보는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